미국 무기업계가 경악했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을 독점하던 미국 무기 상인들 앞에서 중동의 최강 부자 국가 UAE가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제 미국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조 5천억 원을 들고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이 3배 가격을 제시했지만 UAE는 단칼에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 UAE가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해외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미국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의 중동 담당 수석 부사장으로 35년간 중동 방산 시장을 담당해왔죠. 올해로 63, 은퇴까지 딱 1년 남았습니다. 2022년 1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버지니아주 알링턴 본사 제 사무실에서 믿기 힘든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UAE 국방부에서 온 공식 통보였어요. 그것도 아주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추가 구매 계획을 재검토 중입니다.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재검토, 대안 모색. 35년 경력에 이런 표현은 처음 봤어요. 중동에서, 그것도 UAE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심각한 신호였죠.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18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어트 추가 구매 건이었어요. 지난 6개월간 준비해 온 프로젝트였죠. 비서 캐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사장님, 중동본부에서 급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두바이 사무소장 데이비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어요. 45살의 그가 10살은 더 늙어 보였죠. 제임스,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UAE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쪽으로요. 한국, 천궁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비밀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6개월 전부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천궁, 한국산 방공 시스템. 3년 전 두바이 방산 전시회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당시 한국 업체 부스 앞을 지나치면서 저는 비웃었죠. 아시아산 방공 시스템이라니. UAE가 그런 걸 쓸 리가 없어. 하지만 지금 데이비드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가?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서류를 화면에 비췄어요. UAE 국방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비밀 취급이지만 우리 현지 인맥을 통해 입수했죠. 테스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명중률, 반응 속도, 내구성 모든 면에서 패트리어트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됐습니다. 동급 이상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40년 역사를 가진 검증된 시스템이에요. 걸프전, 이라크전, 수십 년간 중동 하늘을 지켜온 무기였죠. 한국산 따위가 그걸 따라잡는다고요? 데이비드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가격입니다. 천궁은 패트리어트의 절반 가격이라고 합니다. 절반? 그것도 기술 이전 포함해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기술 이전. 우리가 절대 해주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미국 방산 업체들의 철칙이었죠.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비드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임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 납기입니다. 우리가 계약 후 5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국은 2년 안에 배치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2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5년 대 2년. 그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공백의 문제였죠. UAE는 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어요. 2년과 5년의 차이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제가 중동 시장을 담당한 시간이요. 로키드 마틴에서 시작해서 레이시온으로 옮긴 후에도 저는 중동 전문가였어요.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이 나라들과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죠. 중동은 미국의 텃밭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그래왔어요. 그들은 석유를 팔고 우리는 무기를 팔았죠.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이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미국 무기는 세계 최고다. 우리가 보호해준다.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금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어요. 노트북을 열어 한국 방산 업체를 검색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NX1, 천국 미사일 시스템의 제조사였죠. 웹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영어 페이지가 잘 정리돼 있었어요. 사양, 성능, 테스트 결과, 수출 실적, 폴란드, 사우디, UAE 협상 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사양표를 자세히 봤습니다. 최대 사거리 150km, 요격 고도 20km, 동시 표적 추적수 50개 이상. 패트리어트 PAC-3와 거의 동일한 스펙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제 머릿속에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9년 2월이었어요. 두바이 국제 방산 전시회.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박람회였죠. 저는 레이시온 부스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부스, 대형 스크린, 패트리어트 실물 모형. 우리 부스는 언제나 가장 컸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점심시간에 전시장을 돌아보다가 한국관을 지나치게 됐습니다. 규모는 우리의 110도 안 됐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그들의 진지함이었습니다. 정장 입은 한국 직원들이 방문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맨 그는 제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 지역 총괄 김태준입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으면서 예의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이시온의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김태준은 부스 안쪽을 가리켰어요.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 천궁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다음 미팅까지 20분 남았어요. 사실 시간은 핑계였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없었죠. 죄송합니다만 일정이 빡빡해서요. 5분만이라도요. 김태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어요. 왜 이렇게 집요하지? 하지만 완전히 거절하기도 뭐해서 부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궁 MSAM의 모형이 전시돼 있었어요. 김태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천궁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15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형 레이더 유도 방식을 채택했고요. 저는 듣는 척했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패트리어트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건성으로 물었을 때 김태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격입니다. 그리고 납기입니다. 가격? 패트리어트 대비 40% 저렴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 2년 안에 배치 가능합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서요? 싸면 다 좋은 겁니까? 중동 국가들은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성능을 봅니다. 그리고 신뢰를요.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희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누군가 한국 부스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 애들 진짜 열심히 하더라. 영업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거 아냐?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UAE가 한국산을 쓰겠어요? 절대 없을 일이죠. 모두 웃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2022년 1월 제 사무실에서 저는 그때 제 오만함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절대 없을 일. 그 말이 제 귓가에서 울렸어요. 다음날 아침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알링턴 본사 13층 회의실. 창밖으로 국방부 펜타곤 건물이 보이는 곳이었죠. CEO 토마스 케네디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65살의 그는 30년 넘게 방산업계에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UAE가 패트리어트 추가 구매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천궁 시스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동사업부 총괄 부사장 마이클이 물었어요. 확실한 정보입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두바이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 UAE는 6개월 전부터 비밀 테스트를 진행했고 결과가 우리와 동급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동급? 토마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한국산 따위가 우리와 동급이 되죠?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만 테스트 결과가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내구성이 뛰어났다고요. 사막 환경? 토마스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마케팅 부사장 로버트가 끼어들었어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절반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마스가 책상을 두드렸어요. 제임스, 자네가 3년 전 두바이에서 한국 업체를 만났다고 들었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관심 없다고 했습니다. UAE는 한국산을 쓸 리 없다고요. 토마스가 냉소를 띤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됐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했죠. 가격을 낮춘다, 기술 이전을 검토한다, 정부의 압력을 넣는다,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토마스가 결론을 내렸어요. 제임스, 자네가 직접 두바이로 가게. 지금 당장. 그리고 막아야 해. 어떻게든. 그날 밤 비행기를 탔습니다. 14시간 비행 내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막지? 무슨 카드가 있지?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 5시였어요. 데이비드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뭐가? 사우디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쪽과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사우디까지?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최대 무기 수입국이에요. 만약 UAE에 이어 사우디까지 한국으로 넘어간다면 중동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UAE 국방부와 미팅 일정을 잡았습니다. 당일 오후 3시 약속이 잡혔어요. 상대는 사미르 알 라이안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48살의 그는 왕족 출신이었죠. MIT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귀국 후 국방 현대화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아부다비 국방부 청사. 사막의 더위 속에서도 건물 안은 서늘했습니다. 3일의 집무실로 안내받았어요. 넓은 사무실, 한쪽 벽에는 UAE 국기가 걸려 있었고 책상 뒤로 두바이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사미르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핸더슨 부사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공손하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긴급히 만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구매건 말입니다. 사미르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시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펼쳤어요. 차관님, 패트리어트는 40년간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중동 전역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죠. UAE도 지난 15년간 아무 문제 없이 운용하셨습니다. 사미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훌륭한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왜 다른 옵션을 검토하십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핸더슨 부사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패트리어트의 성능이 아닙니다. 그럼요? 비용입니다. 그리고 기술 독립입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시간이요? 제가 되물었을 때 사미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패트리어트 추가 구매를 문의했습니다. 납기가 언제냐고 물었죠. 당신들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5년 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일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5년. 이란이 드론을 날리고 예멘 후티가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 보고 5년을 기다리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2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 안에 완전 배치 가능하다고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차관님, 생산 라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국가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사미르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부사장님,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들에게 우리는 수많은 고객 중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게 우리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생산 라인을 조정했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 목이 메었습니다. 정확했어요. 우리는 UAE를 하나의 숫자로 봤고 한국은 파트너로 본 거죠. 비용은 협상 가능합니다. 제가 간신히 말했을 때 사미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예요. 패트리어트 한 포대가 10억 달러입니다. 유지비만 연간 수천만 달러죠.
그리고 모든 핵심 부품은 미국에서 직접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일의 말이 계속됐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가격은 절반이고 기술 이전까지 제시했습니다. 10년 후 우리는 자체 생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제 목이 메었습니다. 차관님, 기술 이전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미르가 작게 웃었어요. 핸더슨 부사장님, 우리는 30년 동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단 한 번도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미국 광산 업체들은 절대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었죠. 영원한 의존 관계를 만드는 것. 하지만 지금 UAE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차관님, 한국 시스템은 검증이 부족합니다. 실전 경험도 없고요. 만약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요? 3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테스트했습니다. 6개월 동안 사막 환경에서 철저히 검증했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패트리어트보다 나은 부분도 있었죠. 어떤 부분입니까? 내구성입니다. 섭씨 50도 사막에서 연속 작동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과열 문제가 있었죠. 부사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패트리어트의 약점이었죠. 사우디에서도 여름철 작동 불안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한다고 둘러댔어요. 근본적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미팅은 1시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3일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기울었다는 느낌이었죠. 청사를 나와 데이비드의 차에 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두바이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10년 전만 해도 사막이었던 곳이 이제 세계적 도시가 됐습니다. UAE는 변했어요. 더 이상 석유만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원했고 독립을 원했고 주도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줄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토마스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토마스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가격을 대폭 내리겠네. 얼마나요? 2배. 아니, 3배라도 좋아. 한국 제안의 3배의 가격을 제시하게.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CEO님, 그러면 우리 손해가 문제가 아니야. 토마스가 소리쳤어요. UAE를 잃으면 중동 전체를 잃는 거야. 사우디가 보고 있어. 쿠웨이트도, 카타르도. 만약 UAE가 한국으로 넘어가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까 막아야 해. 돈이 얼마가 들든 말이야.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사미르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차관님, 본사와 긴급 협의했습니다. 가격을 대폭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현재 한국 제안의 3배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사미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배요? 예. 그 정도면 기술 이전도 일부 검토 가능합니다. 사미르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30년 동안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고객이 아니라 의존자로 만들었죠. 기술은 절대 안 주고 부품은 비싸게 팔고 납기는 5년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위기니까 3배를 주겠다고요? 3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차관님, 하지만 부사장님,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 환경을 연구했어요. 사막 50도에서 6개월간 테스트했고 시스템을 최적화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했고 2년 안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당신들처럼 5년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요.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미르가 일어났습니다. 미팅은 끝났다는 신호였죠. 부사장님,
이건 당신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미국은 70년간 고객을 위해서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동등한 관계를요. 그걸 한국이 제시했고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하게 됩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쳤어요. 김태준. 3년 전 두바이 전시회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태준이 먼저 다가왔어요. 핸더슨 부사장님, 기억하십니까? 3년 전 전시회에서 뵀던. 기억합니다. 저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명함을 다시 건넸어요. 이번에 UAE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씁쓸했습니다. 김태준이 로비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잠시 차라도 한잔하시겠습니까? 저는 거절하려다가 멈췄어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우리를 이겼는지. 카페에 앉았습니다. 김태준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뭘 말입니까? 어떻게 UAE를 설득했죠? 3년 전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산을 UAE가 쓸 리 없다고요. 김태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저희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을 뿐입니다. 증명. 3년 전 부사장님께서 저희를 비웃으셨을 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미국은 70년 역사가 있고 저희는 신참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구나. 실력으로 보여줘야겠다고요. 김태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UAE 환경을 연구했습니다. 사막의 모래, 50도 온도, 높은 습도, 염분. 모든 조건을 한국에서 재현해서 테스트했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최적화했습니다. 그 후 UAE에 제안했죠. 비밀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돈은 안 받겠다고. 만약 성능이 부족하면 그냥 돌아가겠다고요. 그랬더니 UAE가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간 실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했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패배는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가르치려 했고 한국은 고객에게 배우려 했던 거죠. 우리는 팔려고 했고 한국은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어요. 왜 기술 이전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장기적 파트너십입니다. 10년 후 UAE가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면 저희는 더 큰 시장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중동 전역에 수출할 테니까요. 우리는 독점하려 하고 한국은 파트너를 만들려 했군요. 그렇습니다. 김태준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사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저희가 이긴 건 가격도 아니고 기술만도 아닙니다. 김태준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약속입니다. 저희는 2년 안에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킬 겁니다. 한국 강사는 약속한 날짜를 어기지 않습니다. 납기를 지키는 게 저희 경쟁력이에요. 부사장님께서는 5년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정말로 5년 안에 납품할 수 있으셨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 생산 라인은 여러 국가 물량으로 꽉 차 있었고 UAE는 우선순위가 낮았으니까요.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UAE를 위해 생산 라인을 조정했습니다. 다른 고객들과 협의해서 일정을 재배치했어요. UAE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게 파트너십입니다. 고객을 숫자로 보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하는 거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김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사장님,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존 관계로는 안 됩니다. 동등한 파트너십이 필요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 2월 14일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UAE가 한국과 천궁AI 방공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계약 규모 3조 5천억 원. 중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미국산 무기 도입이었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에 그 숫자가 떴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조 5천억.
35년 경력 동안 제가 성사시킨 UAE 계약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그 돈이 우리가 아닌 한국으로 간 겁니다. 뉴스가 터지자 미국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중동 무기 독점 깨졌다. 한국 방산의 약진. 중동 시장 지각 변동.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국방부에서, 의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두가 물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왜 막지 못했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자만했다고. 고객을 무시했다고. 변화를 잊지 못했다고. 3월 초 본사로 소환됐습니다. 임원 비상회의였어요. 토마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35년 경력이 무색하게 됐네. 송구합니다. 송구하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UAE에 이어 사우디도 한국과 협상 중이라던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우디까지. 중동 시장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저는 제목을 봤습니다. 한국 방산 중동 진출 보고서. 그들이 지난 5년간 뭘 했는지 조사했네. 읽어보게.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2017년부터 한국은 조용히 중동을 공략하고 있었어요. K9 자주포를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에 수출하며 신뢰를 쌓았고 천궁 시스템을 사우디와 UAE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두바이 전시회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 2년간 그들은 묵묵히 테스트를 진행했고 데이터를 축적했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결실을 맺은 거죠.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5년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어. 우리는 뭘 했나? 안주했지. 회의 후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포토맥강 너머로 펜타곤이 보였습니다. 미국 군사력의 상징. 하지만 그 힘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 6시 데이비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UAE에서 공식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궁 시스템 인도식이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천궁 발사대가 세워져 있었고 UAE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사미르 차관이 한국 관계자와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두바이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를 비웃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없을 일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하지만 그 절대는 무너졌어요. 4월 제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조기 은퇴 패키지였어요. 명예롭게 떠나라는 얘기였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35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마지막 출근 날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놓쳤을까? 기술이 부족했나? 아니었어요. 패트리어트는 여전히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가격이 문제였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3배를 제시했지만 소용없었으니까. 진짜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아래로 봤어요. 의존자로 만들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동등하게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로요. 그 차이가 3조 5천억이라는 계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대 5년이라는 납기 차이. 약속을 지키는 문화와 고객을 기다리게 하는 문화의 차이였어요. 회사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봤어요. 35년을 다닌 이곳. 자랑스러웠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자랑이 자만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계약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중동이 변하고 있었어요. 70년간 미국 무기만 쓰던 나라들이 이제 선택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더 빠른 납기를, 더 낮은 가격을, 더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을.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말했어요. 은퇴했소.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되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그게 맞는 단어일까요? 후회보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는 멈춰 있었다는 것. 고객은 진화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머물렀다는 것.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며칠 후 김태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핸더슨 부사장님의 은퇴 소식 들었습니다.
35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3년 전 두바이에서 하셨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저희를 더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비웃었던 두 사람이 지금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김 총괄님, 축하합니다. 당신들이 이긴 건 기술이 아니라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2년 안에 배치한다는 그 약속을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중동을 위해서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지니아의 봄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은퇴자입니다. 35년 경력이 이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제가 남긴 교훈은 있습니다. 자만은 언젠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 고객을 무시하면 고객이 떠난다는 것.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만 멈춰 있으면 뒤처진다는 것.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2년과 5년의 차이가 3조 5천억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 UAE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3조 5천억이라는 돈으로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미국 국점의 시대는 끝났고 선택의 시대가 열린 거죠. 저는 이제 방관자로서 지켜볼 뿐입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어떤 파트너가 될지, 그들이 약속한 기술 이전을 제대로 이행할지, 2년 안에 정말로 배치를 완료할지, 10년 후 중동 방산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시대는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건 말이 아니라 실력이었다는 것. 가격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것. 조용한 은퇴였습니다. 박수도 없고 송별회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만의 대가를 배웠으니까요. 너무 늦게, 너무 비싼 값을 치르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해외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계시는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정보 하나 더 드립니다. 허리 건강은 평생의 자산입니다. 크로스 메디컬 허리보호대는 1등급 품질로 편안한 일상을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건강하세요.